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HLB와 노토스의 지금 전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언론에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주안점을 놓고 보고 싶은 거는 FI랑 962억 규모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왜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요 시점에 이렇게 돈을 넣고 계약을 맺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LB 관점보다는 노토스 관점, 노토스 관점 중에서도 노토스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잠재적 매수자들 혹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노토스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미 느끼셨겠지만 요번에는 LB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FI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FI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증권사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돈 많은 쩐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존재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FI가 어떤 거냐 봤더니 SI랑 FI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FI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주 목적입니다. SI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개입까지 해요. 그래서 뭐 사업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영권 개입까지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FI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안점은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FI랑 지금 만약에 노토스를 산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존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SI라면 그들과 함께 이 경영권 개입이 돼가지고 기업이 좀 성장하고 먼 미래를 볼 수 있겠지만 FI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는 애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양수도 주식의 의무 보유 여부가 아니오로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 주식을 양수한 다음에 보호 예수가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이렇게 걸려 있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들이 이익 구간이고 이게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시를 보기 위해서 다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계약서가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양도인은 정인성, 김도영 최대 주주였죠. 그리고 양수인이 HLB 주식입니다. 그러면 LB가 이들로부터 가져오는 그 가액의 단가는 4만 원이에요. 지금 2만 8천 원대죠. 4만 원에 140만 5,648주를 양수해 옵니다. 총 금액은 562억 원 규모로 돼 있고요. 이미 27일 날 60억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월 27일 한 달 후에 60억 더 줍니다. 총 120억 넘기고요. 잔금이 442억 원 남죠. 이거를 3월 30일 날 다 넘깁니다. 그럼 요걸 완료를 한다면 주식 양수도 개혁이 거래 종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 주주로 되는 거죠. 18.4%의 지분율로.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로터스는 지금 562억 원어치의 지분을 이미 넘기기로 계약이 되었어요. 이미 있는 주식인 거고요. 근데 HLB 측에서 노토스로 넘기는 거는 142억 원의 현금과 거기에 한 3배 정도 되는 BW를 주기로 했습니다. BW가 아직 발행도 안 됐고요. 이제 발행 예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그냥 그 관계를 놓고 보면 지금 아래 나와 있는 562억 원어치 지분은 고정 가치입니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면 최대 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HLB가 넘기는 건 현금 형태랑 플러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죠. 근데 이 신주 인수권 사채가 420억 규모의 가치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주가가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500억, 600억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떨어져가지고 이 BW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 두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HLB가 노토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노토스는 그냥 그대로 다 줬는데 HLB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채를 약속하고 넘긴 거기 때문에 노토스 입장에서는 이 신주인수권 사채가 420억 규모 그 이상이 되어야지 이 계약이 좀 그럴듯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노토스랑 말고 HLB가 넥스트 사이언스랑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주가 흐름이 되었는지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관계도를 딱 놓고 보았을 때 2019년도 초에 진양걸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 이사 재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분 추가를 취득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연말이었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진해림 양과 그 딸 두 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 명의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해요. 그리고 우호 지분으로 편입을 시키고요. 연말에 지분 추가 취득하면서 주가를 날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주가가 폭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넥스트 사이언스를 사는 것 자체가 HLB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LB 보유자들과 넥스트 사이언스 보유자들 간에 접점이 좀 많았습니다. 둘 다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해칭 목적에서 제가 볼 때는 급등했을 때 파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진영건 회장이 본격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주가가 오히려 안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줬는데 요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거의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하향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이 돼서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요 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고점까지 10배 정도 올랐고요. 이걸 본다면 물론 뭐 넥스 사이언스 말고 다른 사례들이 조금 더 많다면 좋겠지만 일단 요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본다면 진영건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우하향 횡보를 시킨 다음에 결국에 그는 뽕을 뽑고 나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토스를 접근을 한다면 아예 초단타로 얼마 아래서 사고 얼마 위에서 판다 이런 관점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이걸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긴 호흡을 보고 넥스 사이언스랑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면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트가 지금 최근 노토스전 차트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소름 돋게 비슷한 부분은 진양건 회장이 들어온다는 공시가 나오고 언론에 알려지고 일반 주주들한테 소식이 전해졌을 때 흐름이 똑같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쭉 빠져요. 오른 만큼.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품었던 거는 일단 양수도 계약이잖아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고 단가를 4만 원으로 고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12월 27일 날 찍은 41,300원인데 그가 들어온 단가가 4만 원이에요. 일단 물렸다는 거죠. 전 이게 일부러 그가 설계하는 큰 그림인지 아니면 이 이면에 다른 세력들이 있는데 진영군 들어왔다 털자 이래가 턴 건지 그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그 두 분의 그 두 세력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전 지금까지는 좀 어느 쪽에 기울고 있냐면 진양고 회는 좀 약간 좀 벙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넥사 때 이걸 경험했던 세력이거나 이때와 똑같은 세력이거나 그들이 요거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4만 원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수단가 4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 4만 원 단가가 CB나 BW 형태로 똑같이 들어왔다면 리픽싱 마이너스 30% 감안하면 12,000원 뺄 수 있는 거죠. 4만 원 곱하기 30% 하면 그러면 28,000원이 리픽싱 최저 단가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는 리픽싱이 없어요. 얘네가 할 수 있는 리픽싱 비슷한 거는 리뎀션 사례가 있습니다. 리뎀션이 뭐냐면 주가가 과한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만 원에 양수 계약을 맺어 가져왔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내부 분열이 일어나거나 내부적으로 횡령 배임 형태가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막 1,000원, 500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었던 채권자들이 이걸 상환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에서 70%까지 상환을 받아요. 일시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물린 거죠. 이게 뭐 거래 재개가 되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정말 안 좋은 사례로 발생하는 리뎀션, 그 단가 조정의 사례는 있는데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단가가 정해진 이후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2차 남았고 최종 잔금 처리 3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끝나면 최대 주주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이 단과 관련된 언급이 없거나 지금 애초에 이게 보호 예수가 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들어왔던 이 FI가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들이 보기에 이 주식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 이들이 지금 뭐 정체가 안 밝혀졌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을 최대한 해칭 시켜가지고 누르고 저가까지 공매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가에서 물량 모아서 본인들이 인수한 이 가격대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서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초단타로 뭐 오늘은 내가 볼 때는 28,000원이 바닥이다. 그러면 그 아래 사가지고 위에 올라서 팔고 요걸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로 간다 하면 무조건 1년 이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1년 동안 얘 말고도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종목을 분할로 모아가지고 과거의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진양구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1년간의 횡보를 했고 그 1년간의 횡보의 보답을 그만큼 해줬으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본다면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주 소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걸 매수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소량만 들고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양수도 계약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 얘네가 이제 BW 발행도 해야 되고요. 어쩌면 얘네가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추가 발행해가지고 뭐 무증 떼이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 양상에 따라서 노토스에게 좀 유리한 쪽이라면 전 노토스를 살 거고요. 만약에 HLB 쪽으로 유리하다면 HLB를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서 그냥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HLB와 노토스 중에서 지금 HLB가 노토스에 빚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노토스가 지금 현물을 넘겼고 HLB는 지금 BW랑 현금을 같이 넘겼잖아요.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야 기다려봐 내가 이거 BW 지금은 아직 발행을 안 했는데 이거 분명히 420억 이상 간다. 이런 거를 노토스 그 지금 주식판 두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HLB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주가 상승이 급한 건 HLB예요. 노토스는 하나도 안 급합니다. 그러니까 HLB 먼저 띄워가지고 이 두 분 있잖아요. 이름 뭐죠? 정인선, 김도영 이 두 분 지금 이걸로 주식 좀 먹여주고 그러고 나서 노토스 작업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HLB랑 넥스트 사이언스 딱 비교해서 보면요. 넥스트 사이언스 아래로 기는 동안에 HLB 띄었습니다. 뭐 띄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띄운 건 아니지만 요 동그라미 구간에서 넥스트 사이언스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HLB는 그래도 중간에 두 번 정도 슈팅을 냈어요. 이걸 놓고 본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얘가 HLB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걸 논외로 하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노토스보다는 HLB의 세력들이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엄청난 상승 최근에 나왔던 이런 큰 봉을 뽑아내진 못하겠지만 HLB가 2020년 한 6월과 9월 사이 7월, 6월, 9월 사이네요. 6, 7, 9. 요 구간에 나왔던 두 번의 큰 슈팅 정도, 작은 슈팅 정도. 이 정도는 LB에서 나오겠지만 노터스는 지금 띄우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당분간 좀 누르면서 중간중간 작은 파동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에 넥사랑 HLB랑 LB가 먼저 더 오르긴 했지만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넥사를 산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랬다 해가지고 요번에도 그럴까 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넥사를 핸들링한 걸 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걸 먹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얘네가. 그래서 어차피 주식이 확률 게임인 거 당분간은 노토스에 뭐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LB랑 노토스를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지금 노토스보다는 LB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LB를 지금 여기다 비중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둘 다 지금은 약간 단타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늘려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일단 양수도 계약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노토스보다는 LB를 조금 더 집중시켜 줄 것 같고요. LB 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저 두 친구가 수익을 좀 본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토스 턴으로 올 거기 때문에 노토스는 LB보다 조금 더 긴 텀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리스크가 좀 있고요. 쉽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1, 2, 3, 4분기 반기 보고서 보고 실적 보고 예측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 세력의 움직임을 보려고 차트를 놓고 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볼 때는 앞으로는 공시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와 있는 공시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2차 잔금 치를 때쯤에 1월달 1월 27일 정도에 그 전후로 내용이 공시가 하나 나올 거고요. 3월달 근처 돼가지고는 제가 볼 땐 공시보다는 호재 관련된 내용으로 띄우고 떨구고 띄우고 떨구고 이런 것들 좀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노토스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드를 넣지 못하겠고요. 분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LB랑 노토스는 워낙 오늘 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이 좀 흔들리고 불안할 때 이런 종목들이 가주잖아요.
뭐 얘가 좋든 싫든 간에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LB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말할 건 아직은 없고요. 제가 만약에 LB의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한다면 그때 찍을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아마 노토스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시드를 투입하는 시점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